우리나라의 아주 평범한 동네 앱이 우리랑은 정말 다를 것 같은 나라, 캐나다를 정복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대한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좁은 땅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한국의 동매를 위해 만든 앱이 저 넓디 넓은 캐나다에서 1등을 했다니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카롯입니다. 우리한테는 당근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한 바로 그 서비스의 글로벌 버전이죠. 그럼 먼저 캐롯이 캐나다에서 대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지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수준이었거든요. 캐롯이 캐나다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무려 1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그것도 단 2년 만에 이룬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후 단 8개월 만에 사용자가 2배로 뛰어서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이게 그냥 사용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캐나다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키지지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앱스토어 쇼핑 부문 1위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캐롯이 나타나기 전 캐나다 사람들이 겪고 있던 불편함 속에 말이죠. 당시 한 캐나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 중고거래 앱이었던 키지지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낡고 조잡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캐롯이 정확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뭔가 조잡하고 연락하면 답도 없고 마냥 기다려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에요. 아주 세련되고 직관적인 디자인에 즉각적인 소통까지 바로 그 한국인의 속도를 캐나다에 선보인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르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대성공을 거두긴 어려웠겠죠. 자, 지금부터가 이 성공 스토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캐롯은 한국 모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았어요. 캐나다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3가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변신은요, 바로 동네의 개념을 재정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래 가능 범위가 보통 반경 10km 안팎이잖아요. 정말 이웃과 거래하는 느낌이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범위를 최대 50km까지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는데요. 왜냐하면 땅이 넓은 캐나다에서는 절대적인 거리보다 이동 시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보통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면 거기 가깝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캐롯이 바로 이 문화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매너 온도를 알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죠? 사용자의 신뢰도를 사람의 체온에 비유해서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이고 재치 있는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캐롯은 이 매너 온도를 캐나다에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캐롯 스코어라는 1000점 만점의 점수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은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번역한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똑똑한 변화예요. 우리한테 36.5도는 아주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지만 섭씨가 아는 화씨에 익숙한 북미 사람들한테는 이 은유가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신 명확한 점수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변신은 기술을 활용한 편의성의 극대화였습니다. 바로 AI 포스팅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팔고 싶은 물건 사진만 딱 올리면요, AI가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제목부터 카테고리, 가격, 설명까지 게시글을 알아서 다 써주는 거예요. 이 기능 덕분에 중고 물건을 파는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빨라진 거죠. 이런 엄청난 편리함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요. 캐롯이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뜯어 보니까 캐롯의 성공, 이게 결코 운이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이 놀라운 성공 사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캐롯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캐나다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 명을 달성하고 앞으로 5년 안에 북미 전역의 5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결국 체롯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현지 문화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를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맞게 적응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통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로컬 서비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글로벌 성공작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변의 어떤 평범한 아이디어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